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국민의 걱정도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비상진료 체계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황금 나침반에서 알아봤습니다. 지난 2월 6일 정부의 의료개혁 발표 현장. 정부는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그러자 정부의 발표에 반발하며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월 실시한 파업 찬반 전해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이에 따라서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갈등이 시작됐는데요. 전문가는 양측의 대치가 팽팽한 현 상황에서 대화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현재 의대 정원 확대가 좀 부당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거를 다시 물리고 의사 측과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양측의 갈등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정부가 우리 의사들을 계속 몰아붙인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생각한 길에 경로 이탈을 넓힐 것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현재까지 700명 넘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련병원 전공의들은 근무지 이탈이란 강수를 두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며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우려된 찰나.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는 면허 정지라는 강경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2월 29일. 소수의 인원이 병원으로 복귀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 많은 의사들이 여전히 자리를 비웠습니다.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후 전국 수련병원 소속 교수 및 전문의들의 시국선언 사이트가 개설되고 5,000명이 넘는 교수들이 서명했는데요.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 이후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가 계속 이어지는 지금 국민의 불안감은 커져만 갑니다. 항상 내가 언제 병원에 갈지 모르는데 불안하지.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 갑자기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갔을 때 치료를 제대로 못 받으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병원을 지키던 의사들이 떠나고 계속되는 환자들의 불안감. 이런 사태가 지속이 된다면 앞으로 피해는 더 커질 것이고요. 지금 한 달 정도 조금 넘은 기간에도 이 정도인데 이게 만약에 좀 더 장기화된다면 실질적으로 좀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굉장히 치료를 제때 못 받는 환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백 사태를 바로잡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진행 중인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정부는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차례의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하고 총 3,167억 원을 투입해 비상진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선 공공의료기관과 군병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진료 체계를 운영 중인 공공의료기관을 찾아와 봤습니다. 연장 진료 운영 안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진료를 받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 지난달 초부터 전공의들이 지금 대학병원에서 많이 이탈했지 않습니까? 상급 대형 병원들이 제 역할을 못해서 혹시 오실지 모르는 분들을 대비해서 비상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분의 전문의가 또 별도의 외래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진료를 하는데 평일날 밤에, 휴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침 9시서부터 오전 중에는 외래를 보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시간 응급실을 이용하시면 언제든지 진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총 52개소의 공공의료기관에서
평일 야간 진료와 주말 휴일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의료 공백으로 걱정이 많아진 환자와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찾아갈 수 있는 병원이 생겼습니다. 다른 데 다 선생님들 안 계실까 봐 사실 걱정 많이 했거든요. 요즘 의료 파업이 있어가지고 응급의학과 과장 선생님들이 계속 진료 돌아가면서 하신다고 해가지고 찾아오게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희는 늦게 와도 할 수가 있으니까 좋죠. 하지만 연장 진료 중인 이곳엔 환자가 그리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평일날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되고요. 주말에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입니다. 공공병원들이 좀 접근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일단 숫자가 적다 보니까 보통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 본 경험들이 없어져서 일반적인 질환으로도 충분히 수준 높은 진료를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이용을 좀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지방의료원 23곳, 근로복지병원 9곳, 적십자병원 5곳 등 50여 곳의 공공의료기관이 진료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이나 응급 상황에서는 종합병원, 전문병원, 군병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군인이 아닌 민간인도 24시간 이용 가능하니 응급 상황을 대비해 알아두면 좋겠죠. 비상진료 체계가 지속 시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도움이 될 만한 또 다른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이거 병원 예약하는 거야.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정보를 바로 얻을 수 있다는데요. 요즘 시기에 아이가 밤에 열이 나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알아보다가 알게 됐는데 응급 상황 꼭 아니더라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을 통해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진료 중인 병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애가 열이 나서 급하게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인데 문연 병원을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어서 좋은 앱인 것 같아요.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을 켜고 병의원을 선택한 다음 원하는 진료과를 검색하면 현재 진료 중인 병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PC 버전도 있는데요. 응급의료 포털에 접속해 지역을 설정한 다음 현재 운영기관을 체크해주면 검색 가능합니다. 애플리케이션과 PC 그리고 전화까지 문이 열린 병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꼭 기억하세요. 또 병원에 가기 전에는 반드시 전화로 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해야 합니다. 자, 우리 태아 오늘 어디 아파서 왔을까요? 여보세요 한번 할까요? 감기나 미열 등 가벼운 증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가까운 동네 병원이나 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데요. 대기 시간은 짧고 전문적인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약까지 받았으니 이제 한시름 놨습니다.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급실이나 대학병원 갔으면 많이 기다렸을 텐데 가까운 병원에서 가니까 진료도 빠르고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비상진료 체계가 끝나도 대형 병원 쏠림 현상 해결을 위한 의료 시스템 개편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는데요. 전국의 수많은 병원 중 좋은 병원을 찾는 방법이 있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병원 방문해서 그 결과가 좋거나 그러면 그 소개로 다니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는 객관적이라고 할 수 없는데요. 이제는 증상별로 지역의 좋은 병원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병원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덕분에 가까운 지역에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좋은 병원의 기준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감염이나 위생관리와 같은 환자 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병원. 두 번째로는 환자들이 실제 병원을 이용하실 때의 어떤 만족도, 그리고 소화, 분만, 응급, 중환자 같은 그런 필수적인 진료에 대해서 적절하게 치료가 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저희가 그 의료 질이 높다고 평가되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우수한 병원으로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 클릭, 이후 원하는 평가 정보와 세부 항목을 선택하면 지도를 통해 가까운 병원 위치와 상세 평가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진료 과목이나 특정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치료가 가능. 보건복지부에서 인정받은 전문병원도 찾을 수 있는데요. 다양한 기준과 평가를 통과한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등 19개 분야의 109개 전문병원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병원 찾기 서비스로 들어간 다음 내가 사는 위치를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진료가 필요한 유형을 선택한 뒤 검색하면 근처 병원의 리스트와 등급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병원의 경우에는 소아 분만, 척추 관절 이러한 각 단과의 수술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시는 병원들인데요. 이러한 전문병원의 경우에는 대학병원에 가지 않으시더라도 대학병원 수준의 수준 높은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믿고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건강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병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꼭 기억해 둬야겠죠. 정부는 모든 국민 여러분께서 언제 어디서나 제때 충실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 전문의 여러분들도 하루속히 돌아와 주셔서 이러한 의료개혁을 같이 완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비상시기에도 슬기롭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똑똑한 방법. 오늘 황금 나침반에서 알려드린 정보를 꼭 기억하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